파란리본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오늘은 99번째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의 6번째고요. 사춘기 자녀는 부모의 멘토링을 기대한다. 사춘기 자녀는 부모의 멘토링을 바란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떤 형태로든 자녀를 돕고 싶어 합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렇게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런 마음으로 섣불리 다가섰다가 도리어 큰 상처를 입는 부모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면 아무리 도와주는 쪽에 마음이 사랑이고 호의라도 도움을 받는 쪽의 특성과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마치 한겨울이 되면 폭설이 내렸을 때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는 쪽은 호의고 사랑이고 친절이고 그런 것들이지만 야생동물이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혹여 가까이 사람이 다가가더라도 위협으로 느끼고 도리어 공격하거나 그럴 위험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먹이를 줄 때는 긴 장대에 매달아서 주든지 아니면 먹이를 적당한 위치에 두고 먼 발치로 나와 주든지, 그래서 먹이를 먹는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멀리서 텐트 안에서 카메라로 지켜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상황과 특성, 그 동물들의 특성을 알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자녀가 비록 거칠고 또 부모를 당황스럽게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뒤집어 보면 부모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자녀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어떤 면에서 불쌍하다고 봐도 좀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김현수의 무기력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성을 전혀 모른 채 청소년기 끝을 경험하고 있다. 시키는 대로 문제집을 풀다가 어른들에게 혼나다가 주위에서 조롱받다가 결국은 비관적인 아이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고 뭔가를 한다는 어떤 끈질긴 회의와 불신을 쌓게 된다. 아이들은 게으른 아이, 나쁜 아이, 비관적인 아이,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비겁한 아이 등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제외당하는, 아예 글렀다 틀려먹었다 이래서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불쌍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도와달라, please help me라는 SOS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도 뭘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제대로 된 멘토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혼내고 막 비방하고 공부만 강요하고 어떤 결과만 요구하는 그런 부모 말고 뭔가 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고 또 이해도 해주고 깨닫게 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또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주는 그런 부모를 원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멘토링이라는 개념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조언과 지도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지도를 해주는 사람을 멘토,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해서 멘토와 멘티의 연결로 구성된 이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는 자신의 지식, 경험, 통찰력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멘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죠. 부모가 자녀들을 멘토링 하려면 그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신뢰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만드는 방식,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만드는 방식, 들음에서 난다, 듣게 된다, 경청한다, 잘 들어주면 신뢰감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일축하거나 무조건 단정 짓지 말고 일단 말 자체를 그대로 들어주는 거, 이거 카피하기 기법이라고 제가 누차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한번 되뇌어주는 거. 그러니까 네 말은 그런 뜻이냐라고 받아주는 거 그 자체. 그러니까 말의 내용 그 자체, 감정 그 자체, 생각 그 자체는 언제든지 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감, 기본 소통이죠. 공감과 기본 소통. 이거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또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섣부른 조언보다는 어떤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럼 세 번째는 거리 조절입니다. 적절한 거리 조절, 타이밍 조절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섭이 아니라 지원자 모드에서 접근을 해야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모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아이가 좀 뾰로통하게 나오고 불친절하게 나오고 물퉁이처럼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도 무조건 혼내지 말고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네가 필요할 때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한 발짝 물러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피해야 될 세 가지도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통제, 두 번째 감정적 반응, 그다음 세 번째 부모의 기준 강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죠. 갓난아기를 대할 때는 사실 몸만 피곤하면 되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수유를 해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몸이 피곤한 그래서 갓난아기를 둔 부모는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사춘기 자녀가 되면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자, 그렇더라도 멘토링을 하려면, 멘토가 되려면 그런 준비를 마음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멘토링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아이들의 멘토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멘토링을 원한다, 부모의 멘토링을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